네, 이제 8회차로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아마 회차를 중간에 4회차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시는 부분에서 뭐 회차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이 없느냐, 뭐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회차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입시가 끝나고, 차분하게 정리를 할 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그냥 블로그에 올라오는 순서대로 보시고, 뭐 만약에 회차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글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댓글하고 아니면 이제 쪽지 같은 걸로 날라오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조금 빡빡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요 8회차 내용, 그러니까 제가 회차별로 할 때 아마 올리고 어떤 거는 찍고 또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나 봐요. 그래서 꼭 순서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자기소개서의 항목별로 나눠져 있는 거다 보니까 필요하신 거 위주로 좀 건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차의 순서도 뭐 중요는 한데 그게 꼭 굳이 안 맞아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거나 공부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성, 타인 존중이라는 섹션을 하나 다뤄야 되는데,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그리고 규칙 준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타인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학생들이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타인이라는 이 단어하고 존중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좀 약간 어색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타인이라는 단어 배우기는 하지만 구어체에서 쓰지도 않고요. 존중, 누군가를 이렇게 뭐 존중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쓰는데 존중이라는 의미도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 되게 뭐랄까 좀 매력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규칙 준수 막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물론 이 항목들마다 학생들이 각자가 다 포함이 되는 예시 영역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은 다 배려, 나눔 뭐 이런 쪽을 쓰려고 합니다. 뭐 사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냥 단어적으로만 나누는 거지 비슷하기는 해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도 나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거를 같이 나눠준다. 그것도 타인을 어떻게 보면 뭐 존중하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것도 같이 협력하거나, 사실 이 차이를 크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학교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답이 수월하게 나옵니다. 학교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들어와야 학교가 좀 수월하게 운영이 될까? 우리 학교가 좀 반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자기만 알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양보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당연히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오늘 볼 부분은 타인 존중입니다. 타인 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다소 딱딱해요. 근데 학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타인, 즉 학생 외에 다른 타인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인은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만 딱 접근을 또 명확하게 하시면 되게 수월해요. 뭐 다른 타인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소개서 접근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즉 이 타인 존중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예시는 친구들로 들었지만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녀보셨으면 다 기억에 날 겁니다. 항상 어떤 과제를 말을 하고, 자, 이거를 다음 주까지 챙겨오세요라고 말하면 흘려드는 아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아이, 나중에 그러다가 꼭 일요일날 저녁에 선생님 이거 뭐였죠? 물어보는 학생들, 막 이런 거를 되게 웃으면서 부모님들은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행정적인 업무와 교육을 해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두 개 쌓이는 게 아니고 10개, 20개, 30개 쌓이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오죽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떠들지 마라, 이거 들었니, 이거 챙겼니, 이거 꼭뭐 적어놔라, 막 이런 말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말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케어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 관계를 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이 인성 영역을 쓰실 때 뭘 많이 실수하시냐면, 그냥 내 애가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내 애의 뭔가 완벽함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사례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학생이 평소에 학교에 들어와서 또는 학교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같은 데서의 에피소드를 찾으시면 내용이 깔끔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이상한 얘기를 써요.
왕의 DNA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막 어마무시한 얘기를 자꾸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소소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깊게 들어가셔서 한 번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개념을 학교 선생님, 친구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존중.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 어색해요. 어색하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또 아니면 제가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뭔가 어른들이 쓸 법한 용어 같아요. 요새 학생들 입장에서 존중이란 단어를 쓸까요? 네, 쓰기는 쓰겠지만 어색합니다. 근데 이것도 단어를 조금 쉽게 이해하다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수월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 선생님을 존중한다, 의견을 존중한다, 다 쓰는 용어죠. 이 말의 핵심은 즉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생각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려랑 좀 비슷하죠. 배려도 약간은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이해 이런 관점이니까. 자, 존중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가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만약 이런 말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학생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엄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오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런 거를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중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내용 찾기가 매우 수월하고 자 보세요. 존중이란 단어에서 다른 친구의 생각, 행동 혹은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새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요새 학생이라는 표현은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요새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내 의견이 다 맞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거 너 되게 좋다. 나 이런 부분 너 되게 잘한 것 같다.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의 생각, 행동, 의견 이런 거를 존중해주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조금 더 볼게요. 자,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하죠. 이제 조별 과제 또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이런 거를 할 때 친구가 내준 의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이 내가 좋았고 아니면 이런 좋은 의견을 제안해 준 거를 내가 조별 과제장 그러니까 즉 리더로서 이걸 잘 듣고 그걸 이제 조별 과제 이제 반영해 주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도 칭찬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이걸 토론해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는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딘가의 기억 속에 있는데 다 잊어먹고 있는데 어딘가 찾아내면 있는데 핵심은 이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말에 귀 기울이고 즉 그거는 내가 너를 존중하는 행위 그리고 그 존중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같이 뭐 주어진 과제 또 아니면 숙제 이런 거를 잘한다. 요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들께서 자기소개서를 막 작성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고 막 하시지만 자녀분한테 이런 존중이 섞인 말 한마디 오늘 한마디 했을까? 죄송한데 한 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문화에서 사실 존중이라는 단어를 되게 엄격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가의 의견을 칭찬하면은 뭐 그 사람이 너무 자만해질까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반을 꾸려가고 반 친구 중에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되게 막 서로 칭찬해주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친구를 되게 막 북돋아주고 그 친구가 못하는 게 있어도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응원하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 이런 애 반에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아가 30명, 40명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가 몇 명만 있어도 반 분위기, 수업 분위기를 아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 이런 학생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힘드냐면은 이거를 내 애가 반드시 뽑혀야 되는 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만족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막 너무 과하게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막 그거부터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학교 선생님까지 아니어도 여러분의 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셨을 때 유독 느끼실 겁니다. 반에 이런 애 하나 있으니까 얘는 정말 그때 걔는 성격이 괜찮았다.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런 애들을 참 예뻐했다. 결국 그런 학생들을 찾는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 이런 부분의 인성이 좀 뛰어난 게 있더라. 그런 관점으로 약간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요런 학생들의 경험을 꼭 찾아주시면은 여기 지금 다루는 요 인성 그리고 이 타인 존중 요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거죠. 자소서의 예시로 살펴볼게요. 친구와 함께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토론은 하죠. 어느 학생이든 뭐 학원이든 학교든 뭐 어느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겁니다. 토론에서 사실 동물 권리 보호라는 주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이거를 감정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동물이 안타깝다,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안 따지고 뭐 제도, 예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동물만 예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논리를 가진 글이나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 논리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친구가 동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왜냐하면 동물 권리 보호에서 사실 제일 힘든 게 첫 번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 제도 절차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절차의 변화에서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고요.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를 이런 의견을 주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거나 고집불통이거나 막 그런 막그 조장에 너무 심취해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너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해 막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그게 꼭 뭐 의견이 뭐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평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친구의 의견을 생각해 봤다. 생각이라는 거는 이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나름 어떤 부분에 부족한 점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봤다. 즉 경청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제시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쓰시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러면은 친구 얘기를 쓴 거 아니냐. 친구가 더 이거를 뭐 뛰어난 걸 제시해서 친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친구가 제시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에게 좋은 의견을 주었다는 말도 같이 전해주고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도 회사에 가셔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의견이 별로 아니다 라는 면박 이런 거 사실 받으면 기분이 썩 안 좋기는 합니다. 물론 정말 별로 안 좋은 진짜 안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조직과 그리고 리더 그리고 구성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나의 의견에서 뭐 100%는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런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만약 피드백을 받았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일이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똑같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과제도 똑같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의견을 주었다는 말도 같이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썼지만은 그냥 그거죠. 친구한테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편한 대화라고 한다면 야 너 의견 진짜 좋다. 아니면 야야 이거 네가 방금 말한 거 그거 우리 토론 주제로 쓰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거 자료조사하면 꽤 쓸만하겠다. 이걸로 하자. 뭐 이런 말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전해주고 조별 과제 토론 내용의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조사해서 넣어서 발표했대요. 그러네요. 좋네요. 조장이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 조들과 달리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인상적이었다. 즉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칭찬이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별 과제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 친구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었다. 친구 의견 존중 그리고 그거를 발표에다가 반영 그리고 조별 과제를 잘 끝낼 수 있었다. 즉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존중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자, 흐름을 쫙 보시면 내가 한 행동 나왔죠. 행동에서의 그 타인에 대한 의견 존중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어땠습니까? 선생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운 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흐름이 한 번에 쭉 내려오죠. 요게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동물 권리보호 얘기할 때 법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았고 이런 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런 학생들은 토론을 만약에 맡긴다. 본인들 자료조사도 충분히 할 것 같고 또 그리고 토론에서 서로 의견이 나왔을 때 잘 들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칭찬. 좋은 의견을 주었다는 말, 칭찬.
칭찬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형, 동생,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에 동조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고, 그 친구랑 의견이 틀리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나랑 마음이 잘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친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뭔가 공부도 잘 될 거고, 칭찬 오래가는 친구를 춤추게 합니다. 세 번째, 칭찬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생은 뭡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료조사하면서 과제에 몰입하고 칭찬도 받았다. 아주 깔끔한 결과를 이뤄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이런 학생이 와서 어떤 토론 주제를 만약에 제시한다. 또 아니면 이 학생이 조별 과제장이 된다. 아니면 수행평가를 같이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네 조는 아무래도 서로 같이 의견을 잘 드러나가면서 서로 같이 칭찬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효과적인 결과물을 분명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결과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또는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선생님, 학교 반, 자, 선생님과 학교 반이 잘 안 떠오르시면은 자, 그냥 여러분들이 몸담 보이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어떤 뭐 직원 아니면 어떤 상사가 있는데 이런 상사가 있다. 어떤 의견이든지 서로 칭찬을 해주고, 물론 이제 칭찬해주면서 이제 의견도 나름 잘 조율을 하고, 그리고 뭐 의견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항상 이렇게 뭔가 나에게 존중하는 느낌이 온다. 이런 조직을 웬만하면은 좀 귀찮은 일을 시켜도 저 상사나 아니면 직원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내 몸을 움직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뭐 돈 한 푼 안 받아도 서로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 돈을 많이 줘도 맨날 무슨 의견만 내고 혼만 나고 별로 내 의견도 반영 안 되고 힘들어. 돈은 많이 받지만 싫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아닌 이런 반대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와서 학교 반 구성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반 구성원이 학교 안에 몇 명만 있어도 그 학교 반 분위기가 엄청나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시면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는데 이 반은 정말 들어가도 알아서 수업이 잘 되는 되게 재밌는 반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되게 밀묘하게 반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반은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 반은 참 힘들어요. 이 반은 그냥 애들 자체가 별로 의욕도 없고 그리고 애들이 뭔가 그냥 좀 어정쩡하고 왠지 이 반 수업은 들어가기 싫어.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학생일 때도 사실 그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입장, 또 아니면 이게 약간 조직 어떤 그 회사에 이제 소속되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회사도 보면은 어떤 팀은 저 팀은 정말 진짜 정말 상사부터 부하 직원까지 진짜 서로 다들 존중하고 잘 굴러가. 뭘 해도 되게 재밌게 해. 근데 우리 팀은 맨날 그냥 막 실적 싸움하고 아니면 맨날 뭐 많으면 혼내. 회사 가기 싫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리더로서 고민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재, 이런 타인 존중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혹시 내가 그런 게 없었을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런 게 좀 해당될까?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내용으로도 조금 충분하고요. 지금 있는 내용 외에 약간 뭐 다른 케이스, 사례 이런 것들도 한번 맞는지 이제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거는 하나의 예시 사례로서 제가 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뭐 예시 외에 내가 뭐 다른 사례가 있다. 그럼 그 사례에 맞추셔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나는 존중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선생님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을 때, 또 아니면 선생님께서 뭐 알림장 같은 걸 내주셨을 때, 나는 항상 이거를 열심히 챙겨가지고 준비했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기에 담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쭉 첫 번째로 가봤을 때 여기 있는 타인, 그리고 이 존중, 그리고 인성 이런 파트로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그 내용을 채우셔도 A4 한 장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한 중학교가 10월달 이제 토요일 날, 네, 그때 이제 면접 이제 보시는데 그 전에 자기소개서 제출을 하실 때 꼼꼼하게 한 번만 살펴보시고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거지만 다시 말하자면 혹시 회차가 꼬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회차니까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자기소개서 섹션이 끝나고 네, 면접이 아마 갈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 만나 뵙겠습니다.